잠이 오지 않아. TV도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파리 빛나는 밤 주파리얼씨다. 오늘은 2024년 10월 14일 오후 10시입니다. 10월 14일? 뭔가 익숙한 날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요 10월 15일에 군대 갔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거의 22년 전에 오늘 입대하기 전날에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던 그 밤이었네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한 번 더 가라고요? 민방위도 끝나서 안 받아줄걸요? 예, 20년 지났는데도 입대일하고 저녁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10월 15일에 가서 11월 7일에 나왔어요. 이시연하고 같이. 입대 동기, 이시연. 같은 부대, 같은 소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네요. 오늘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새로운 사연들을 이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열정, 뭐 소울푸드, 그리고 보물 사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소울푸드 사연이 몇 개가 와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흑백 요리사가 난리였지 않습니까? 근 한 달여간. 그래가지고 좀 어딜 가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음식 먹으러 가서도 다들 옛날에는 그냥 먹었다면 지금은 다들 그 음식에 대해서 한마디씩 얻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배도라지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옛날엔 분명히 그냥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굴소스가 들어간 것 같지 않냐? 야, 여기 이걸 이렇게 썼네. 이 재료를 이렇게 썼네. 평소엔 관심도 없었는데 괜히 한마디씩 얹고. 근데 또 그렇게 먹으니까 그 음식 자체에 집중을 해서 먹어본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항상 뭔가 틀어놓고 그냥 먹는다거나 그냥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걸 뿐이었던 적이 많은데 그 음식 하나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음식 얘기를 막 하면서 먹어보는 것도 참 색다른 일이더군요. 노래를 하나 듣고 오늘 들어온 소울푸드 사연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에 운전하면서 자주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윤하의 태양 물고기입니다. 윤하의 태양 물고기였습니다. 자, 그럼 소울푸드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다시 읽겠습니다.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펄님 안녕하십니까? 카페는 눈팅만 하고 펄밤은 듣기만 했던 평범한 30대 남성 펄떡이입니다. 소울푸드 사연을 받으신다는 공지를 보고 이렇게 사연을 작성해봅니다. 중학교 1학년 시절 저는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다녔었는데요. 수학학원은 같은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10명쯤 되어 시끌시끌한 분위기였지만 영어학원은 학생이 딱 2명인 수업이라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1세대
그리고 영어학원 선생님은 어린 제가 보기에도 굉장한 미인이셨어요. 1세대 걸그룹 멤버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과 결혼하신 어느 분이 떠오르는 그런 외모였죠. 잠깐만, 1세대 걸그룹 멤버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과 결혼했다면 혹시 배용준님하고 결혼하신 박수진님 정도의 미모? 뭐 엄청난 외모네요, 그러면. 그래서인지 수학학원 추억은 딱히 남아있는 게 없지만 영어 학원에서의 기억은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그날은 1월인지 2월인지 굉장히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목감기에 걸렸더랬죠. 목이 약한 편이라 목감기에 자주 걸리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기분이 한없이 다운되는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기분을 가지고 영어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은 선생님을 포함해 단 3명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3명 모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제 목소리를 몇 번 들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펄떡 학생, 목이 많이 아파요? 네, 목감기예요. 그럼 잠깐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 밖에 나가시더니 귤을 4-5개 들고 오시는 겁니다. 목이 아플 땐 비타민이랑 물을 많이 먹어야 해요. 귤을 많이 먹으면 감기 금방 나아요. 자, 먹자.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고 귤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뒤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제게 귤을 먹고 어서 감기 나아요 라는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는지, 아니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 내게 다정하게 말해줘서였는지 많이 부끄러워서 당황했었거든요. 어쨌든 선생님이 주신 귤은 그때까지 먹어본 귤 중에 가장 맛있었고 2, 3일 동안 매일 손이 노래질 정도로 귤을 엄청나게 먹고 나니 감기가 나았습니다. 2-3달 뒤에 학원이 문을 닫게 되어 선생님과 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다음부터는 감기에 걸리면 귤이 생각나고 귤이 생각나면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원래도 귤을 좋아했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는 귤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선생님도 20대 중후반으로 어린 나이였을 것 같은데 어린 나이임에도 아이들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잘 살고 계시겠죠? 신청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미모의 여자 선생님께서 주신 귤, 이게 소울푸드였군요. 저도 모든 과일 중에서 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지난 겨울에는 귤을 거의 못 먹었어요. 가게에서 팔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파는 데가 있었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살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는 귤이 그랬습니다. 이제 슬슬 귤이 나올 때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는 과연 가격이 어떨지, 작년처럼 몇 개 못 먹어보고 끝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도 아니죠. 예전에 귤 적정 섭취량을 본 적이 있습니다. 2개였어요. 하루에 2개 먹으래요. 아니, 2개? 아니, 나는 그냥 한 5kg씩 먹는 것 같은데. 아무튼 2개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맞나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올해는 귤값이 좀 적절하게 나와서 많이 좀 까먹었으면 좋겠네요. 제 신청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들어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제 소울푸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사연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울푸드는 바로바로 을밀대의 평양냉면입니다. 을땡땡이라고 쓰셨는데 을땡땡으로 하는 거 을밀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을밀대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친구들 사이에서 떠돌던 소문이었습니다. 학교 후문에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냉면집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에 숯불고기와 냉면을 같이 주는 냉면집이 6,500원이었던 시절,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냉면집은 저로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혹시 냉면 위에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주는 럭셔리 냉면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고명은 평범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대신에 일반 냉면이 아닌 평양냉면이라고 해서 그때 평양냉면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북회담으로 평냉 붐이 불기 1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냉면은 비냉, 물냉뿐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함흥냉면, 평양냉면으로도 나뉘어진다는 것을 모르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평냉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서 먹어본 적이 없는 냉면을 10,000원 넘는 가격을 주고 먹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딱히 가야겠다는 생각은 당시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1주, 2주가 지나고 점점 제 주위에 을밀대 신봉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랑 같이 어떻게 냉면이 10,000원이 넘을 수 있냐고 욕했던 친구들도 점점 광신도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들 무렵 동아리 선배 한 분이 저에게 한 그릇 사주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동아리에는 을밀대를 먼저 접한 선배는 후배들을 평냉에 입문시킬 때 처음은 사준다는 규칙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선배 말로는 거기 냉면은 처음 먹으면 열의 9은 맛없다고 하기 때문에 첫 한 그릇은 선배가 사주고 그 후는 자기가 사 먹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가게 되어서 처음 먹게 된 평양냉면은 처음에 설명해 주신 말 그대로 맛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맛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미였습니다. 그때 느낀 맛은 냉면집에서 보통 물 대신 주는 아무 간이 안 된 면수를 차갑게 해놓은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배가 말한 평냉은 원래 처음 한 그릇은 맛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릇부터는 맛있어진다는 말을 도저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실망을 하고 돌아왔고 당시 여름이었기 때문에 며칠 후 저는 근처에 고기랑 냉면을 같이 주는 함흥냉면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냉면을 시키고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냉면이 너무 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몇 번이나 갔던 곳이고 늘 일정한 맛을 보장하는 프랜차이즈였는데도 그날 한 젓갈을 먹는 순간 그 냉면이 너무 맛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며칠 전 맛없다고 생각했던 평냉의 맛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 돈으로 직접 그 평냉집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게 된 두 번째 평냉에서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한 염도와 진한 고기 향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누가 저에게 소울푸드를 묻게 된다면 저는 항상 자신 있게 을밀대의 평냉이라고 말하고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을밀대를 가기로 정한 날이면 가기 몇 시간 전부터는 물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추울 때 따뜻한 것을 먹을 때 더욱 각별한 것처럼 목이 갈증날 때 마시게 되는 을밀대의 육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 제가 처음으로 섭취하기로 정해놓은 수분은 을밀대의 육수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을밀대에 가기로 한 날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그 후에 마시게 될 육수를 상상하며 저는 더욱 행복해집니다. 참고로 그냥 평냉이 아니라 앞에 을밀대의 평양냉면을 붙이는 이유는 제가 거기 이외의 평냉을 아직까지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건지 을밀대의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건지 아직 모릅니다. 제 핸드폰 앨범에는 을밀대 전용 폴더가 있습니다. 처음 시켰을 때 한 장 찍고 완냉한 후 빈 그릇을 찍는데 아마 내년이면 사진이 3자릿수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을밀대에 대한 사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신청곡은 아이도의 All Night Radio입니다. 와, 을밀대. 을밀대 맛있죠. 저는 제가 평양냉면을 가장 많이 먹었던 때는 광진구 살 때, 그 침착맨님하고 같은 작업실 쓸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작업실에서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 서북면옥이라는 평양냉면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은근히 약간 서울 동쪽에 조용한 강자?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름철에는 줄도 많이 서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서북면옥에서 평양냉면을 먹고 평양냉면이 좀 질린다 싶으면은 그 작업실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서북면옥이 있었고 왼쪽으로 가면은 거기 또 함흥냉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흥냉면을 먹거나 했었죠.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면은 평양냉면을 먹을 때는 물냉면이 맛있고요. 함흥냉면은 비빔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무김치도 같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싹싹 넣어가지고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서북면옥은 아직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가면은 항상 그 물냉 2개랑 만두 하나 시켜가지고 왕만두 겁나 맛있거든요. 그렇게 먹곤 했었죠. 을밀대 뭐 되게 유명한 집 많지 않습니까? 막 우레옥도 있고 을밀대도 있고 무슨 뭐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평양냉면 처음에 먹으면은 다들 이게 무슨 맛이야? 무슨 고기를 담갔다 뺀 맛이다. 이게 무슨 맛이냐? 밍밍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겠다.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빠져드는 사람도 많고 이 글 쓰신 분처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평양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남한에서 인기가 있는 평양 음식이다 보니까 어떤 오히려 그 가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 원형에 오히려 더 집착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식초를 넣으면 안 되고 겨자도 넣으면 안 되고 그냥 이 슴슴한 맛을 오롯이 즐기는 것이다. 약간 이런 쪽으로 평양 사람들도 그렇게 안 먹는다는데 그렇게 어떤 환상의 음식이 되어버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냉면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 꼴배기 싫음을 자극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냉면이 싫은 게 아니고 그 냉면을 좋아하는데 그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약간의 어떤 꼴배기 싫음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전 무척 좋아합니다. All Night Radio 듣겠습니다. 아도의 All Night Radio였습니다. 일본 노래였군요. 엄청 신나네요. 저는 말이죠. 그 고기리에 와가지고 막국수에 눈을 떴답니다. 냉면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껍질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면이 거칠어요. 메밀 향도 더 강하고. 근데 이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 들기름 막국수라고. 지금은 여기저기서 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냥 이건 원래 팔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그 스팸밀이라고 하잖아요.
그 직원들끼리 이제 가족끼리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정식 메뉴가 되어서 이제는 그냥 고기리 막국수 하면은 당연히 들기름 막국수를 떠올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게 뭐 밀키트도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몇 번 가서 먹었는데 참 맛있습니다. 이게 들기름하고 뭐 들깨가루하고 이제 김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국물 거의 없이 비벼 먹는 그런 국수인데요. 이것도 한참 즐겨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 국수는 언제나 좋습니다. 냉면이 원래는 겨울 음식이었대요. 아니 추운데 무슨 냉면이 겨울 음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옛날에는 얼음이 겨울에만 나오잖아요. 여름에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게 냉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소울푸드는 대자와입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료지만 원래 소울푸드라는 게 개인의 감성에 따라 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 말이 맞고 대자와의 맛을 모르는 여러분은 불쌍한 맛 알못입니다. 이상 반박 안 받음 땡큐. 저는 대자와를 무척 사랑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교내 자판기에서 350원의 대자와를 팔아서 무척이나 기뻐하며 매일 물처럼 마셨지요. 대자와 특유의 그윽한 향기와 감칠맛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고의 맛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과 친구들을 떠나 해외에서 살아야 한다니 아이 무서워 흑흑이 아니라 사실은 대자와를 마실 수 없다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학교에 가면 건물 뒤편 자판기에서 바로 뽑을 수 있던 대자와가 없다? 저는 분리불안에 걸린 견공마냥 안절부절하며 유학 직전까지 대자와를 과섭취하며 혈당을 마구 올렸습니다. 어쨌든 유학을 가서 한동안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도착해서 적응하랴, 주변 정리도 해야 하고 수업도 가야 하니 한동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거기에 낯선 해외 음식으로 끼니를 챙겨야 하니 미각과 식욕도 적응 모드로 들어가 그리운 대자와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저는 그만 편의점에서 밀크티를 사버리는 실수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페트병에 들어있던 그 밀크티는 정말 노맛이었습니다. 물을 잔뜩 때려 부어 넣은 듯 밍숭맹숭한데 홍차의 향은 스치듯 지나갈 뿐 곧 동네 양아치와 조우한 이지방이 휘두르는 바다의 스윙 같은 아찔한 단맛의 타격감뿐. 이런 건 밀크티가 아니야! 하고 저는 분노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맛 밀크티를 맛본 저의 뇌는 반작용으로 인해 더욱 강렬하게 대자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다가도 대자와! 하고 벌떡 일어날 만큼 저의 갈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핸들이 고장난 저는 직접 대자와를 제조할 결심을 하고 맙니다. 일단 우유와 티백 홍차, 설탕을 섞어보았습니다만 당연히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의 석학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시중에 내놓은 그 맛을 가정해서 그것도 제대로 된 도구 및 차 문화 상식조차 없는 젊은이가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홍차도 티백이며 캔을 잔뜩 사들여 아쌈, 다즐링, 얼그레이, 블랙퍼스트, 우바, 랍상소총 등 온갖 종류로 바꿔보고 우유도 저지방, 무지방, 하프플로 테스트, 설탕도 백설탕, 흑설탕, 황설탕, 얼음사탕, 꿀, 물엿, 올리고당 등등 침출 방법도 물에 우리기, 우유에 끓이기, 냉침, 사이펀. 그러나 저의 미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집에만 오면 종일 그 연병을 해대니 후배들이 제 방에만 오면 언니 방 주변에만 와도 단내가 나요.
밥은 먹고 살아요? 하고 말했고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인은 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넌 차를 좋아하는구나 라며 차에 곁들일 과자며 해외의 밀크티 레시피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전 방에 틀어박혀 밀크티만 끓이는 광인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는 좀 더 깊은 탐구를 위해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대자와 캔의 성분 표시를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카톡도 스마트폰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던 시절인데 제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친구는 미친놈 크크크 라는 한 줄 멘트와 함께 대자와의 성분표와 학교 뒤편 자판기에서 대자와를 뽑아들고 따봉을 날리는 셀카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사리와 함께 대자와에 대한 갈망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일단 홍차 종류가 뭔진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산이었던 것 같고 정제수와 설탕 그리고 전지 분유가 들어가더군요. 대량 생산하는 제품이니 생우유가 아니라 분유가 들어가는 것이었죠. 바로 이거다. 이게 차이였구나 하고 어렵사리 전지 분유를 구해와서 끓여보았지만 여전히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조합을 실패한 후 전지 분유의 종류도 바꿔보고 설마 해서 애기들이 먹는 분유까지 사와서 테스트해보았으나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동아오츠카, 당신들은 대체 뭘 만든 겁니까? 결국 유학 기간 동안 대자와 제조는 실패했고 각종 차와 도구 선물을 잔뜩 받은 채 귀국했습니다. 사실 밀크티에 집착하느라 다른 유학생들이 겪는 향수병 같은 건 걸릴 틈도 없이 지내느라 유학 기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학교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느새 50원 인상된 대자와를 뽑아 마신 것입니다. 그 봄날 아침, 선선하고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서 대자와 한 캔을 숨도 안 쉬고 마시며 흘린 한 줄기의 눈물은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회한의 눈물이었을까요? 신청곡은 티타임의 나라 영국의 밴드 레디오헤드의 Just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와, 한편의 수필을 읽은 느낌입니다.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자와에 대한 집착,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대자와를 마셨을 때 그 눈물 한 방울. 그 눈물이 대자와의 간을 맞춰줬군요. 정말 훌륭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대자와를 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고 마시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어떤 벽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팀 작업이었는데 두 명이 남자가 저 하나에 이제 여자들이 한 4-5명 됐었는데 그중에 2명이 이화여대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밑그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학교 작업실에서 하자. 아니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가냐. 상관없다. 그 뭐 용무가 없으면 들어오면 안 되지만 용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이화여대로 등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자판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아내는 그때 이제 20살이었는데 대자와를 뽑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대자와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야 이게 대자와 이거 무슨 맛이야? 이게 뭐야? 했더니 그 밀크티라는 거예요. 홍차랑 우유랑 섞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먹어봤는데 아니 그냥 좀 희한한 맛이었어요. 근데 뭔가 좀 공감대를 좀 형성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저도 괜히 대자와 2캔을 항상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는 아내를 주고 하나는 제가 마시고 대자와 맛있네 이러면서 진짜 그래가지고 맛들려가지고 요즘도 가끔 먹어요. 대자와가
그 자판기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대자화가 들어있는 자판기 보면은 괜히 반갑고 옛날 생각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맛이 있잖아요. 밀크티 맛. 근데 이제 요즘은 항상 뭐든지 고급화가 되니까 그런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딱 그 맛으로 대자화 맛인데 뭔가 조금 더 고급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종종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제 옆에 누워있네요. 자, 티타임의 나라 영국의 밴드 레디오헤드의 저스트 듣겠습니다. 라디오헤드의 저스트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소울푸드에 대한 사연을 모집한다기에 호다닥 달려왔습니다. 먼저 제 소울푸드는 짬뽕입니다. 짬뽕을 처음 맛본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이웃들과 방문한 중국집에서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빨간 국물이 조금은 폭력적이었고 당연하게도 그전까진 부모님께서 짜장면을 시켜주셔서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이웃 누나가 짬뽕을 시켰고 저는 호기심이 생겨 앞접시에 한 젓가락을 받아왔죠. 그렇게 짬뽕을 맛본 순간 전 폭력적인 나트륨의 맛과 얼큰 칼칼한 국물, 또 시원한 해물 맛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짜장면만 시켜주신 어머니가 미워지기까지 했습주요. 그 후 전 짬뽕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고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짬뽕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같이 짬뽕을 먹으러 가지 않아주시는 날에는 어머니의 카드를 받아들고 20분 거리에 있는 숯하면 중국집에 가서 혼짬을 할 정도였죠. 초등학교 4학년이요. 그렇게 짬뽕과 함께 2년 정도 지난 후 6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토요일에 다 같이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 체험을 한다고 하더군요. 전 4학년 이후로 짜장면은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말이죠. 전 결심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짜장면은 만들어 먹지 않겠다라고요. 아니, 전 어머니에게 어차피 우리가 만들 것은 해봤자 면밖에 없으니 자주 가던 수타 짬뽕집에 가서 면만 빼고 얻어오자고 했고 다행히 그 짬뽕집도 흔쾌히 국물과 건더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 다 짜장면 먹을 때 혼자 짬뽕을 만들어 먹었고 후에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와 상담을 할 때 어머니, 펄떡이는 한다면 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더군요. 그 후 저는 일주일에 짬뽕을 3번까지도 사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신청곡은 리미와 감자의 홍콩 반점입니다. 짬뽕에 미친 아이. 저는 몇 살 때부터 짬뽕을 먹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짬뽕 맛있죠. 그리고 한동안 철면수심님 때문에 차돌 짬뽕에 저도 꽂혀가지고 차돌 짬뽕을 이제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요? 헤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차돌박이가 워낙 기름이 많이 끼잖아요, 국물에. 근데 뭔가 짬뽕은 좀 시원한 맛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차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시 결국은 해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제 입맛이 변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느끼는 건데 그 옛날보다 짬뽕하고 짜장면이 잘하는 데가 없어요. 진짜로. 맛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진짜 뭔가 좀 그 그릇의 문제인가? 어렸을 때는 그 쟁반을 다시 회수해 가니까 플라스틱 그릇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용기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아무튼 뭔가 좀 옛날보다 확실히 맛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 특히 짬뽕에 들어가는 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징어가 워낙 비싸니까 무슨 스펀지 같은 거를 이제 잘라다 넣고 이제 오징어라고 하는데 전혀 쫄깃쫄깃하지가 않고 그냥 무슨 단백질 블록 씹는 느낌이에요. 그 뭔가 단백질인 건 알겠어. 어떤 생물의 살인 건 알겠는데 전혀 오징어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짬뽕은 옛날이 맛있지 않았나. 짜장면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가끔 쭈꾸미 넣어주는 건 좋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짬뽕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거는 예전에 군산에 갔을 때 거기에 되게 오래된 중국집이 있었는데요. 물짜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짜장이라는 게 있고 백짬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둘 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시켜봤어요, 둘 다. 근데 물짜장은 짜장면인데 하얀 거예요. 춘장 볶으면 이제 까매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뭔가 하얘요. 근데 맛있어요. 약간 된장 맛이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백짬뽕은 이것도 국물이 약간 허연데 약간 칼칼했어요. 엄청 칼칼하고 약간 나가사키 짬뽕 같은 그런 느낌? 둘 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보니 어느새 뭐 이사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점심 먹는 거는 짜장면, 짬뽕이 국룰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먹을 게 많다 보니 정말 다양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짜장면이나 먹자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게 참 오래된 것 같네요. 이사할 때도 항상 짜장면 먹고 그랬었는데. 바닥에 신문지 깔고, 맞죠? 이사할 때 이제 바닥에 신문지 깔고 짬뽕, 짜장면 먹는 게 국룰이죠. 그리고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는 신문이 짬뽕 먹으려고 깔고 앉아있으면 왜 그렇게 거기 써있는 기사들이 재미가 있는지. 짬뽕 먹으면서 항상 그 신문지에 써있던 기사들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신청곡 리미와 감자의 홍콩 반점 틀어드리겠습니다. 리미와 감자의 홍콩 반점이었습니다. 뭔가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 여자분 목소리가 그 시대의 일진 여자애들 말투거든요. 갑자기 PTSD가 오네. 아무튼 짜장면이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막 이창명님의 뭐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든지 뭐 그런 광고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아까 채팅창 보고 생각났는데 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란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회사에 그 철가방이 도착을 해요. 근데 짜장면 안 시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철가방 아저씨가 분명히 여기서 시킨 거 맞다니까요. 근데 그 여자 직원분이 엄청 화를 내요. 안 시켰다고요. 여기서 안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그 철가방 아저씨가 갑자기 근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면서 갑자기 철가방 안에서 명대사가 있죠.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이러면서 철가방 안에서 우지였나? MP5 기관단총을 꺼내가지고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들을 몰살을 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노래가 아마 SES의 Dream Come True,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야, 그게 나오는 아주 명장면이죠. 예. 꿈 같은 내용이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철가방 안에 기관단총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짜장면 갖고 오지도 않았어. 한번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 성냥팔이 소녀 재림 그 짜장면 장면 씬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건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네요. 진짜 안 시켰던 거임. 괜히 진짜 안 시켰는데 싸가지 없게 말해가지고 죽었음. 자, 다음 소울푸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제가 초등학생일 적에 저는 제 아버지와 해수욕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안경에 맺힌 바닷속 풍경과 해변에 널려있는 예쁜 조개 껍데기, 매번 보아도 질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여름방학만 되면 매주 주말마다 바다에 가곤 했습니다. 집인 대구에서 포항 동해바다까지의 드라이브도 무척 즐거웠죠. 왜 여름만 되면 새까맣게 타서 누가 봐도 끝내주는 여름방학을 보낸 것 같은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 초딩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바다에 갔다가 경주에서 시원한 밀면도 먹고 차 창문을 다 내린 채로 서늘한 여름 밤 공기를 마시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으슬으슬 춥고 머리도 아프고 열이 오르는 게 아무래도 독한 여름 감기에 걸린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골골거리며 하루 종일 자다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달고 시원한 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로 엄마한테 말하니 어머니께서는 차가운 토마토를 썰어서 설탕을 솔솔 뿌려 제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불을 목 끝까지 덮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자다 일어나 먹는 설탕 뿌린 토마토는 정말이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무르지 않고 단단한 여름 토마토의 식감과 약간 새콤하고 짭짤한 과육, 달달한 설탕이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커다란 토마토 2개를 개눈 감추듯 먹고 바라본 여름의 새벽 풍경은 대학생이 된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돌이켜보면 아기처럼 엄마에게 안겨 받아먹는 것마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종종 생각이나 가끔 해먹곤 했는데 애석하게도 그 맛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겐 소중한 음식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단한 음식이니 펄떡이 분들도 돌아오는 여름밤에 에어컨은 잠깐 꺼두고 창문을 연 채 여름 내음을 맡으며 해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레몬즙을 조금 넣어 먹어도 맛있답니다. 추워진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사연일 수 있지만 본래 여름은 무더운 시간이 지나 추억할 때 더 아름다우니까요. 여름밤에 어울리는 곡으로 신청합니다. 전진희의 여름밤의 우리. 자, 토마토 하면 또 화천 토마토 축제가 생각이 나네요. 축제로구나라는 SBS의 예능 프로그램. 김풍, 침착맨, 주펄, 심윤수가 전국의 축제를 가본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라는 기획으로 시작된 예능. 짤방으로만 전해지는 예능. 짤방으로만 봤을 때 재밌는 예능 중에서도 화천 토마토 축제. 당시에 축제에 갔을 때는 그게 지역에서 꽤 큰 축제였나 봐요. 그 화천에 이기자 부대가 있었는데 그 이기자 부대 장병들도 그 축제에 동원이 되어서 이것저것 하고 있었고 지금은 아마 해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축구장 반의 반만한 그런 에어매트 같은 곳에 토마토가 으깨져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서 그 토마토 안에 반지를 숨겨놨대요.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토마토들은 그 상품성이 없는 그 못생긴 토마토들, 상처가 있거나 이제 그런 토마토들인데 엄청 딱딱했어요, 토마토들이. 근데 어쨌든 막 으깨지긴 하는데 엄청 딱딱하고 그 풋내가 엄청 많이 나고 으깨지면서
그리고 토마토를 아무리 계속 까도 반지는 나오질 않고, 그 토마토를 또 계속 까다 보니까 그 손톱 사이에 그 얇은 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뭔가 약간 짓무르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엄청 아픈 거예요. 토마토에 손톱을 계속 박으니까. 아유, 그러고 이제 나오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몸이 과육이 돼가지고 이제 행사가 끝이 났는데, 결국 이제 다른 가족이 찾았죠. 저희는 허탕만 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대충 샤워하고 이제 씻고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똥차가 2대가 오더니 그 똥 호수로 토마토들을 다 빨아가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차가운 토마토에 설탕을 솔솔 뿌려서 입에 넣어주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여기에 똥물을 끼얹었네요. 죄송합니다. 토마토 이렇게 먹으면 최고죠.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설탕 싹 뿌려가지고 먹고 나서 그 접시에 남은 토마토 국물, 그 원샷 해야죠. 마지막에. 그 맛에 먹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제가 최근에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나는 이 음식은 말이죠, 이 토마토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달더라고요. 너무 달고 너무 인간이 주작한 식물 맛이 나가지고 되게 거부감이 드는 맛이었어요. 저는 토마토는 적당히 시고 적당히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인간의 욕심이 이런 괴물을 만들어 버렸어. 나는 스테비아 토마토 별로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마가 해준 토마토는 토마토라고 발음을 하면은 제 맛이 안 납니다. 도마도죠, 도마도. 엄마가 이제 도마도 썰어 주시면은 이렇게 설탕 뿌려서 먹는 거죠. 요즘은 이제 서구식 레시피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올리브유랑 뭐 소금 살짝 뿌려서 먹기도 하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후추도 살짝 뿌리고. 아무튼 토마토 몸에도 좋고 익히면 더 좋고. 신청해 주신 전진희의 여름밤의 우리 듣겠습니다. 전진희의 여름밤의 우리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팔님. 소울푸드 카테고리가 생긴 걸 보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10년간 키워주신 외할머니와 관련된 3가지 소울푸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비빔국수. 할머니께서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비빔국수를 자주 해주셨는데요. 매운 걸 잘 못 먹었던 어린 시절인데다가 고기 같은 고명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은 면과 양념장뿐인 국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은 적당히 딱 맞는 간 덕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답니다. 두 번째, 닭볶음탕. 할머니께서는 닭볶음탕을 해주시는 날이면 항상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셔서 닭을 사시곤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요. 바로 30분 안에 모든 장보기를 끝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귀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린 뒤 30분 안에 돌아와서 다른 번호의 버스를 타야 환승 할인을 받아서 버스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설명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세 번째, 만두. 종종 할머니께서 집에서 직접 만두를 만드실 때가 있었는데요. 만두를 만들 때는 저와 동생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반죽을 하시면 그걸 밀대로 밀어서 피로 만들 수 있도록 작은 공 모양으로 떼서 손가락으로 눌러서 펴놓는 것이 제가 맡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서툰 동작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싶지만 할머니께서는 늘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훨씬 수월하다고 칭찬해 주셨답니다.
나이 먹고 그때 추억이 떠올라서 한번 집에서 만두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보통 작업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3개의 소울푸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저는 저 3가지 음식의 정확한 레시피를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쯤 그때 음식의 레시피를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부지런히 음식을 만드시던 할머니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그런 거 몰라도 그냥 대충 만들면 돼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쩌면 그때쯤 곧 할머니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는 없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소울푸드이기에 사연 보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저희 아내도 그 할머니께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만들어 주셨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닭똥집 있잖아요. 닭근위라고 하죠. 닭똥집을 마늘이랑 같이 볶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종종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가 옛날에 해주던 음식들이 기억이 난다고. 그 할머님도 지금은 하늘나라 계신데 아무튼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걸까요? 손에 왜 MSG가 장착이 된 걸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신청곡을 따로 적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연에 맞는 저의 추천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문의 순복시 듣겠습니다. 문문의 순복시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펄떡이 아줌입니다. 게시판 이곳저곳을 휘저기다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오니 공개된 사연이 하나 보이더군요. 소울푸드. 생각나는 소울푸드가 있어 한자 적어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먹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그런데도 과체중인 것은 안 비밀. 음식재를 구입하는 것도, 음식을 하는 것도, 심지어 씹어 먹는 것도 귀찮아서 알약으로 된 음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시 한답니다. 영화에서 우주인들이 먹는 쭉 짜먹는 음식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대신 배고픈 건 또 못 참아요. 전 배가 고프면 짜증과 화가 솟구친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참 잘 먹는구나 라고. 근데 전 왜 먹는 게 귀찮을까요? 소울푸드. 그리하여 제 소울푸드는 녹두죽입니다. 사실 죽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많이 안 씹어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많이 먹어도 부담 없고. 어릴 적 울엄니는 중간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면 말씀하셨죠. 이번 성적을 올리면 녹두죽을 끓여주겠노라고. 정말 그 죽을 먹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반 이상은 녹두죽 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제가 프랑스에 유학을 장기간 가 있었는데 그때 울 엄니가 절 보러 파리까지 오셨더랬죠. 그때 딸내미 먹이려고 녹두를 싸오셔서 그 녹두로 파리의 좁은 자취방에서 녹두죽을 끓여주셨어요. 거기다 그 녹두죽을 싸가지고 몽쉘 미셸이라는 곳에 엄니를 모시고 갔더랬죠. 그때 몽셀 미셸에서 바람 맞으며 먹던 녹두죽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저의 소울푸드는 우리 엄마가 끓여주시는 녹두죽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녹두죽이라 맛있겠네요. 요즘은 죽집이 참 많은데
옛날에는 진짜 집에서 항상 쑤어 먹었어야 했었죠. 저도 어머니께서 종종 죽을 해주셨는데 저는 녹두죽은 아니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치즈죽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계란 한 개랑 슬라이스 치즈가 하나 들어간 죽이었습니다. 리조또죠, 사실. 거의. 근데 엄청 맛있었어요. 그냥 계란, 소금, 치즈, 끝. 근데 그게 김치랑 먹었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김치랑 먹으면. 상상이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다음에 한번, 이건 진짜 제 소울푸드니까, 내일 방송 키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즈, 계란, 밥, 끝. 여기에다가 김치도 있으면 맛있는데, 장조림이 있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장조림이 있으면 뭔들 맛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내일 좀 만들어 먹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장조림하고 김치도 사올게요. 그 요리사 복장도 마침 산 김에 요리사 옷 입고 요리사 옷 입고 만들 요리는 아닌데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네. 그리고 제가 또 그 되게 수상한 조미료를 하나 입수한 게 있거든요. 그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만든 건데 그 약간 그 저기 발달 장애인들 위한 어떤 프로젝트인데 그 조미료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조미료가 다 그거야. 천연 버섯가루랑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천연 MSG. 그거를 깨루를 이제 만들어서 파시는데요. 그거를 저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사왔거든요. 맛가루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넣으면은 음식이 무조건 맛있어지더라고. 그래서 요 맛가루까지 넣어가지고 내일 치즈 계란죽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겠네. 자, 이번 사연도 신청곡이 따로 없기 때문에 또 급하게 선곡을 해야 되네요. 엄마가 끓여준 녹두죽. 갑자기 하려니까 어려운데? 그냥 왠지 그냥 뭔가 좀 가족적인 노래를 찾아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코코에서 미겔이 부르는 Remember Me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주말 드라이브 하면서 펄밤 듣는 게 힐링인 펄순이에요. 소울푸드 사연을 받는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사연 남겨봅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 껌딱지였어요. 할머니 발끝만 따라다니면서 할머니, 할머니 했었다네요. 지금은 그런 기억은 안 나지만 대신 말린 오징어만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아기 때는 씹는 게 성치 않으니 말린 오징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씹어줘, 씹어줘잉 하면 할머니는 말린 오징어를 하얗게 불어 터질 때까지 씹어서 저한테 주셨었대요. 사람에 따라 비위상함주의.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 하얀 오징어. 지금도 오징어 너무 좋아하는데 턱이 네모네모 될까봐 1년에 4번만 먹기로 정해놨어요. 펭귄 밀크냐고요? 또 이 음식을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이 음식이 뭘지 시청자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상품은 없지만요.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다 차리시고는 저를 부르셨어요. 벌순아, 저녁 먹자. 오늘 국은 쪼꼬렛국이야. 오잉? 쪼꼬렛국? 저는 쪼꼬렛을 무척 좋아했지만 쪼꼬렛으로 만든 국? 왠지 이상할 것 같은데? 하면서 반신반의하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비주얼은 뭔가 쪼꼬렛색 같으면서도 네모네모 덩어리가 있으면서도 아무튼 저는 모르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었기에 쪼꼬렛국을
한 수저 들어올려 먹어보았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하고 네모네모한 건더기가 부스러지는 느낌. 나쁘지 않아. 맛 좋다. 이 국의 정체를 알게 된 건 10대 중반이 되어서였어요. 어머니께서 이 국을 저녁으로 주시면서 펄순이 옛날에 할머니가 쪼꼬레국이라고 주셨던 거 기억나니? 하셔서 알게 됐어요. 저는 구수한 어른 입맛이라 사실 이 쪼꼬레국 너무 좋아해요. 간혹 술국으로 쪼꼬레국 주는 고깃집은 진짜 최고로 좋아해요. 쪼꼬레국의 정체는 바로 선지국이었습니다. 와하하하하! 선지국 먹을 때마다 우리 할머니 보고 싶네요. 한미 사랑해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이 선지 10대에 먹기 쉽지 않은데 이게 피라는 사실이 약간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아니, 피를 어떻게 먹냐. 물론 먹지만 지금은. 야, 근데 선지국도 10대부터 잘 드시고 또 할머니가 불어 터질 때까지 씹어주신 오징어도 잘 드시고 거의 맨 vs 와일드 찍으셔도 되겠는데요.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신청곡 바나나걸 초콜릿 듣겠습니다. 바나나걸의 초콜릿이었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사연입니다. 소울푸드 사연 읽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소울푸드 사연을 모집하신다기에 늘 펄밤을 듣기만 했던 저는 처음으로 사연을 써보기로 마음먹고 몇 자 적어봅니다. 저에게 몇 없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한 가지 음식을 질리지 않고 매일 먹을 수 있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점심에 떡볶이를 먹었다면 저녁엔 꼭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메뉴가 겹치지 않게끔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한 가지 음식에 꽂히면 그 음식만 질리지도 않고 줄창 먹곤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백수였던 저는 우연히 어느 한 가게에서 김치찜을 배달시켜 먹은 이후로 돼지고기 김치찜에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적당히 달고 적당히 푹 익은 김치찜과 함께 젓가락만 대도 으스러지는 두툼한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찜. 그야말로 밥도둑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글 쓰는 지금도 군침이 돌 정도로 김치찜은 그날부로 저의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많게는 일주일에 6번을 배달로 시켜 먹은 적도 있고 평균 주 3회 정도 배달을 시켜 그렇게 2달 정도 먹곤 했습니다. 그 가게에는 김치찜 외에도 돈가스 김치우동, 김치찌개 등 김치찜 외에 다른 메뉴들도 있었지만 제가 꽂힌 건 김치찜 하나였기에 전 뚝심 있게 김치찜만 시켜 먹었더랬죠. 처음에는 1인분만 시켜 먹었지만 이 집이 맛집이라는 걸 확인한 이후부턴 점심에 2인분을 시켜서 점심 저녁으로 2끼를 나눠 먹기도 했었고요. 돼지 김치찜 플러스 밥 한 공기 플러스 밑반찬 3가지 구성으로 1인분에 9,000원인 비교적 저렴한 음식이었지만 그 당시 백수였던 저는 9,000원이라는 금액도 부담이 되었기에 유튜브에 김치찜 레시피를 검색해보고 직접 해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요리를 즐겨 하지 않는 저이지만 무슨 바람인지 근처 마트에서 장도 보고 혼자서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은 했지만 기존 식당에서 시켜 먹던 맛은 나질 않더군요. 제가 한 김치찜도 맛은 꽤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맛은 아니었던 첫 김치찜 요리는 그렇게 실패를 맛보고 그 이후로는 줄곧 시켜 먹기만 했습니다. 저는 평소 리뷰 이벤트는 귀찮아서 받지도 말고 쓰지도 말자라는 주의인데 제가 자주 주문했던 탓일까요? 한 달 정도 시켜 먹었을 때 배달 용기 위로 투박한 글씨가 적힌 채 배달이 되었습니다.
고기 60g 추가했습니다. 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 김치 또는 고기가 랜덤으로 추가되어서 배달이 오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리뷰 이벤트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요거 배달 앱에 기능이 있대요. 자주 시키면 그 자주 시킨 사람이라고 뜬다던데. 서비스는 너무도 감사했지만 리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받아먹은 게 있으니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음식 사진 한 장과 2줄가량의 짤막한 리뷰를 남겼는데 다음날 사장님으로부터 답변이 달렸다는 배달 어플의 알림이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자주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한 달만 더 영업하시고 다른 분께 이만 가게를 넘긴다는 사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저는 한 달 내내 김치찜을 주 3, 4회가량 더 시켜 먹었고 기존 사장님의 마지막 영업날에는 배달 봉지에 작은 쪽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간 감사했다는 짧지만 어딘가 모르게 찡했던 사장님의 손글씨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쪽지를 받고 마지막 사장님의 김치찜을 먹는데 괜히 아쉽더라고요. 그대로 가게 사장님은 바뀐 듯했고 그 이후로 한 번 더 시켜 먹어보았지만 같은 레시피로 인수인계를 했을 텐데도 제 기분 탓인지 뭔지 어딘가 묘하게 달라진 맛에 이후로는 다른 식당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장님이 바뀐 걸 몰랐더라면 저는 계속 시켜 먹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튼 지금도 김치찜은 여전히 저의 소울푸드이고 종종 다른 곳에서도 김치찜을 여전히 시켜 먹지만 그때 그 맛이 나진 않더라고요. 명예 김치 아저씨인 펄디께서 언젠가 김치찌개에 이어 김치찜 국방을 해주신다면 그 레시피대로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나중에 김치찜 국방 해줘잉!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까이! 김치찜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치찜 콜! 압력솥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기 부드럽게 하려면? 그 저번에 가평 갔을 때 닭도리탕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는 압력솥으로 하더라고요. 압력솥으로 하니까 딱 닭다리 먹으려고 딱 들었거든요? 뼈만 쑥 빠져. 너무 잘 익어가지고 그냥 뼈와 살이 분리됨. 그게 참 맛있는데요 말이죠. 제가 먹었던 가게 김치찜 중에 제일 맛있었던 데는 저기 서대문역에 가면요 한옥집이라고 있어요. 한옥집. 그 김치찜하고 김치찌개 파는 데인데 거기 김치찜 겁나 맛있습니다 진짜. 옛날에 만화가들하고 트레킹 한번 하고 거기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김치찜 먹었는데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자, 신청곡은 양희은의 김치 깍두기입니다. 아니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의 김치 깍두기였습니다. 노래가 참 좋네요. 보사노바 풍의 곡이었군요. 오늘 준비한 사연들은 다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았고요. 뭔가 읽다 보니까 살짝 배가 고파지기도 하네요. 김치는 이제는 세계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된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이제 뭐 떡볶이 같은 걸 뭐 세계화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 그런 식감은 그런 서양인들이 안 좋아한다고 막 그랬었걸랑요? 근데 요즘에 막 인기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그냥 어떤 식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뭔가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음식도 자연스럽게
괜찮게 느껴지나 봐. 그러니까 옛날에 막 한국 음식들 그냥 별로 저평가받고 그런 거는 그냥 나라 자체가 별로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랬나 봐요. 아이 막 오징어 게임 나오고 막 BTS 나오고 이러니까 한국 음식도 엄청 그냥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괜히 좀 이렇게 선입견 있게 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유명해지면은 알아서 먹나 봐요. 아이 떡볶이가 맛이 없을 리가 없잖아.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외국인이 깻잎 싫어한다는 것도 헛소리예요? 아니 깻잎도 좋잖아요. 아무튼 참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소울푸드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 이거 외에도 그 뭐 열정 사연이라든지 보물 사연 이런 것도 카테고리를 파놨으니까 그 안내 설명란에 보시면은 그 카테고리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11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입니다. 그 10월 말쯤에 할로윈쯤 해서 제가 여름 이후에도 공포 사연들이 좀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싹 모아가지고 할로윈 공포 사연 특집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꼭 놓치신 여름을 놓쳐서 못 올린 사연이 있으면은 공포 사연도 올려주시고요. 마지막 곡은 저의 선곡으로 가야겠군요. 지금 현재 가장 먹고 싶은 거 찾아 생각해보고 그걸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